네, 저는 이번에 호주 인턴십 발표를 할 박승철이고요. 지금부터 호주 해외 인턴십 현장 실습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처음에 이제 제가 발표할 내용들 목차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실습 다녀왔던 1001 옵티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1001 옵티컬 랩이라고 조제 가공을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조제 가공을 실습을 하고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스토어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안경원 같은 느낌으로 검안도 하고 이제 안경 판매도 하는 그 스토어 실습 다녀온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. 그 다음에는 저희가 시간을 조금 내서 그 시드니에 있는 거만 대학을 이렇게 살짝 견학을 갔다 왔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 발표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다녀온 멤버들의 그 개인적인 소감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게 왼쪽부터 강동은, 이규열, 이상민, 박승철, 장보경에서 총 5명이 호주 인턴십을 다녀왔습니다. 그럼 이제 1001 옵티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. 이제 1001 옵티컬이 이제 총 19개 매장이랑 이제 헤드 오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, 이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시드니에도 있고 멜버른에도 이렇게 있는 큰 안경원입니다. 그리고 실습한 기간 같은 경우에는 랩에서 약 6주, 스토어에서 약 2주 정도 실습을 했는데, 이제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한 명씩 스토어에 가는 거라서 실제로 개인으로 따지면은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. 이제 특징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 모든 매장에 이제 안경 처방을 받은 처방전을 랩으로 다 보내서 랩에서 그 모든 조제 가공을 다 해서 다시 스토어로 보내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돼 있었고요. 사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헤드 오피스랑 랩 있는 곳인데 좀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많고 약간 테크노밸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위에는 헤드 오피스가 있고 1층에는 이제 조제 가공을 하는 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제 가공 대부분을 다 랩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랩에서 6주 정도 실습을 했는데 그 랩에서 이제 어떤 프로세스로 실습을 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제 첫 번째 렌즈 분류인데요. 이제 아침 한 번, 오후 한 번 이렇게 렌즈들 주문했던 렌즈들이 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똑같이 사물함에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네, 두 번째는 가공 전 세팅입니다. 이제 가공 전 세팅에 여기 바구니 보시면은 저 바구니 안에 이제 처방전이 들어 있고요. 그 처방전이랑 맞는 안경이랑 이제 정리되어 있는 이 렌즈를 맞춰서 저 통 안에 넣고 이제 그 통 한 개로 계속 요새 가공을 돌리는 시스템입니다. 렌즈 인점이고요. 이 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동 렌즈미터 말고 자동 렌즈미터로 다 인점을 찍었고 이제 석션 찍는 것도 다 저희 학교에서 배운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통에 담긴 것 채로 이제 조제 가공을 하게 되고요. 이제 마지막에 컨펌하는 작업으로 이제 내가 처방전에 돼 있는 대로 제대로 렌즈를 조제 가공했는지, 뭐 축이 돌아간 게 없는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다시 원래 이 처방전을 내렸던 스토어로 다시 돌려보내는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이 6가지를 6주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조제 가공 시간이 끝나고 나서 조제 가공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남아서 피팅도 하고 그 다음에 폴리싱이라고 광택하는 작업도 배우고 직접 다 해봤고요. 착색 같은 경우도 여건이 되면 직접 보기도 하고 해보기도 해봤습니다.
트레이닝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. 이제 스토어에 대한 내용인데요. 저희는 총 4곳 스토어를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4곳 스토어에 대한 뭐 대략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버우드라는 지역의 스토어인데요.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, 직원 교육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 프로세스대로 저희가 여기 가서 실습을 했습니다. 그다음에 뭐 룩스티카 프레임이 많고 피팅 연습을 좀 많이 했던 지점인데요. 이렇게 보시면은 막 스프링 빠졌을 때 스프링 넣는 방법 같은 피팅도 했고요. 그다음에 보시면 이게 이제 위에 보시면 트레이닝 체크리스트라고 써져 있는데 이렇게 프로세스가 존재해가지고 이 체크리스트대로 실행을 하면 저 옆에다 체크를 하는 식으로 실습생들을 다 이렇게 트레이닝을 했습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점은 마켓시티인데요. 이 마켓시티 같은 경우는 차이나타운 안에 있어가지고 중국인 손님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이 아예 직원들도 중국어로 손님 응대를 거의 다 했던 매장이고요. 그다음에 이 마켓시티 같은 경우에는 선글라스 전용 판매대가 아예 이 백화점 다른 곳에 있어서 그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실습을 했습니다.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자동 옥습기도 이 매장 안에 있었는데 이제 급한 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장에서 직접 조제 가공을 해서 이제 누진 안경을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곳입니다. 그리고 이제 거만실 내부 모습이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누진 렌즈도 직접 조제 가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지점입니다. 그다음은 이제 블랙타운인데요. 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인이 많이 오는 그 지점이고, 그다음에 시드니 시내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스토어입니다. 그다음에 이 검안실 내부고, 이제 여기 계셨던 검안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검안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니까 이제 검사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고, 이렇게 직접 손님을 검안하는 모습도 사진으로 찍을 수 있게 협조를 해주셨던 분입니다. 이제 그 다음 지점 같은 경우는 이제 본다이에 있는 본다이 스토어인데요. 이제 본다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본다이 해변이 있어서 선글라스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지점이고, 이게 스토어임에도 불구하고 조제 가공 장비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랩으로 조제 가공을 보내기도 하는데 대부분을 이제 스토어에서 조제 가공을 하는 지점입니다. 매장 내부.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뒷칸에 다 조제 가공 장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조제 가공 직접 하는 곳이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안경원, 호주에는 어떤 식으로 안경원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이제 모든 검사들이 다 예약제로 진행이 되고요. 만약에 급하게 방문을 했는데 예약이 차 있으면 그날은 진료를 받지 못하게 다 예약제로 진행이 되어 있고, 이제 메디케어라고 해서 한국으로 치면 의료보험이 적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험이 돼 있으면 부담 없이 검사를 받게 되는데, 이제 풀 테스트 기준으로 이 보험 처리가 안 되면 70불 정도의 검사비를 내고 검안비를 받고 이제 검안비를 내고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. 이 모두 다 검사비를 내고 받는 게 당연한 시스템으로 정착이 돼 있고요. 그다음에 보시면은 안경을 구매를 하고 싶은데 내가 기존 도스 안경으로 처방을 받으려고 해도 눈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경을 구매를 못하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안경을 교체를 하려면 무조건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 이제 돈을 내고 눈 검사를 받아야 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요. 이제 검안사가 그 환자의 눈을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 GP나 안과 전문의한테 이 레터를 써줘서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이 엄청 잘 돼 있는 협업 관계가 잘 돼 있는
네, 상황이었습니다. 이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메디케어가 없을 경우에는 70불을 다 내고 해야 되고요. 메디케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 여기 써져 있는 뭐 구면이나 난시값에 따라서 메디케어가 커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굴절 검사 비용이 엄청 비싼 편입니다.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콘택트 렌즈 내용인데요. 콘택트 렌즈를 처방을 받을 때도 당연히 비용을 내야 되고요. 여기 보시면 피팅 하는데도 돈을 내는데 저 티칭 F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이제 콘택트 렌즈를 처음 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이렇게 어떻게 렌즈를 껴야 되고 보관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다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데 또 비용을 받습니다. 그리고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다가 다른 렌즈로 변경을 할 때도 피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피팅비를 또 따로 받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검안 프로세스인데요. 이제 대부분 모든 안경도 대부분이 다 저희 강원대에서 배운 굴절 검사랑 매우 비슷하게 검사를 하고 계셨고, 뭐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한국에서는 안과에서 하는 검사들을 검안사가 같이 한다. 그 정도 차이점이 있고 굴절 검사 측면에서는 매우 비슷했습니다. 그 다음에 검연기인데요.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나 아이들을 눈 검사할 때는 거의 필수로 검연기를 사용하고요. 뭐 기존에 방문했던 고객일 경우에는 이제 검안사들 따라서 검연기를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처음 오신 분이나 아이들 검사할 때는 아이들 눈 검사할 때는 필수로 이제 검연기를 사용합니다. 세 번째 보시면은 이제 검사 시간이 굴절 검사만 한다고 했을 때 대략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이제 환자가 의자에 앉으면서 검사실 나갈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문진을 계속 네, 하는 거를 보고 왔습니다. 그래서 문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풀 테스트를 받게 되면은 이제 굴절 검사 외에도 식이능 검사랑 예비 검사를 하는데 이 식이능 검사나 예비 검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다 진행합니다. 그다음에 마지막 보시면 뭐 조관계에 설치되어 있고 모든 저희가 갔던 모든 스토어 같은 경우는 다 거울 검사법으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.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저희가 시간 잠깐 내서 그 시드니의 UNSW라고 이제 종합대학이 있는데 거기 안에 이제 검안대학이 있어서 그 검안대학을 갔다 왔는데요. 이제 검안대학 구성 같은 경우 보시면은 클리닉이랑 검안 실습실, 주제 가공 실습실, 그 외 다수 실험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 호주 검안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안경과학 관련된 내용 외에도 기초과학 분야를 엄청 깊게 공부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미생물 실험실도 다 검안대학 안에 있었고요. 뭐 해부학 실험실, 엄청 많은 실험실들이 다 이 대학 내에 있었습니다. 여기가 이제 검안대학 들어가는 입구고요. 1층에는 그 저희 학교 센터 있는 것처럼 실제로 처방도 하고 하는 클리닉이 있었습니다. 이렇게 클리닉이 UNSW 클리닉이 이렇게 있고요. 안에는 실제로 검안사랑 교수님들이 이제 검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 위에는 다 교실인데 이 내용 보면 다 수동 프로토로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뭐 슬릴 램프도 있고 많았는데 이게 저희가 사전에 완전 계획을 하고 간 게 아니어서 수업이나 이런 걸 좀 들어봤으면 좋았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온 거라서 그게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 수업도 하고 있고 기초 과목들도 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. 이제 여기는 보시면은 조제 가공실인데 이렇게 수동 렌즈 미터도 있고 이런 모습을 다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 느낀 점들을 다 발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강동훈 학생은 이제 호주에서 검안사의 이미지가 한국 안경사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한다면 우리 안경계에서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
느꼈다고 하고요. 이제 이구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습 시작하기 전이랑 후랑 조제가곡 실력이 크게 발전한 걸 느꼈다고 하고, 이제 다른 문화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생각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. 이제 이상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경원과 조제가공이 분리되어 있는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저 랩에 부장님이 계신데,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던 감을 익힐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고, 그다음에 스토어에서 저희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기본에 충실한 거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.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많은 종류의 안경을 주제 가공할 수 있어서 좋았고, 이제 호주 안경원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었고, 이제 호주 거만사들의 거만법이랑 저희가 학교에서 배운 거만법을 비교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근데 이게 저희가 직접 거만을 한 번도 못 해봐서 그게 조금은 아쉬웠습니다. 그다음에 장보경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제 아무래도 하루 종일 일을 하니까 뭐 식비나 교통비 정도 지원이 있었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스토어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간 거라 2주였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4일, 5일 정도밖에 안 돼서 그게 아쉬웠다고 하고, 이제 검안 기회나 이제 검안에 대한 막 자세하게 조제가공처럼 그런 교육을 받은 건 없어서 그게 전반적으로 아쉬웠다고 합니다. 네. 이것으로 호주 인턴십 발표를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.